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구독자님이 댓글로 본이 뭐예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국정원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들을 기함하게 하고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덕방에서 조사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탈북민들이 라오스, 태국, 베트남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덕방 조사를 받는데 그 받기 전에 1차적으로 난민수용소에서 북한 사람이 진짜 맞는지를 조사하는 1차 조사를 거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행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왔었고, 그리고 특전사 출신의 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못 가는 좋은 대학을 다니다 왔는데 이 사람이 왜 탈북했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덕방에서의 조사 기간이 남들보다 길었고 또 강도가 높았어요. 1차적으로 딱 덕방에 들어오게 되면 F용지를 주는데요. 그 F용지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모든 것을 적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내 직계는 물론이고요. 내 아는 지인들까지 쭉 적어야 되는데, 저는 그 F용지를 받아주는 순간 별치 않네, 쓰면 되겠구나. 왜? 나름 제가 북한에서는 똑똑하다고 자처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아주 또라이죠. 아버지 엄마 내 가족들은 썼는데 친가 쪽 외가 쪽을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친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친할머니 이름은 그나마 할머니 집 갔을 때마다 김일성이랑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옆에 표창장이 있어서 거기에 할머니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놈의 사회에서는 또 그게 또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모 네 분을 기억 못하고, 그리고 삼촌은 또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나마 친가 쪽은 할머니 이름은 그렇게 기억해서 썼고, 삼촌 이름 쓰고, 사촌들은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쪽이나 아들이 귀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또 섭섭해집니다. 아들이 귀한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 딸을 쭉 낳다가 북한도 배급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는 아들을 포기했답니다. 언니랑 저랑 터울이가 긴데 몇 년 있다가 제가 운연중에 생겼는데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를 지우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또 저희 동네에 그렇게 잘 버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북한 주민들도 사는 게 각박하다 보니까 또 미신을 잘 믿어요. 그 할머니가 얘는 꼭 낳아야 된다, 얘를 놓치면 안 된다, 너희 집에 얘를 놓치면 낭패다, 낭패될 뻔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혼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은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림자를 바꾸면 요 밑에는 아들이다 했는데 그 밑에도 또 역시 딸이었고, 삼촌은 아들, 딸을 낳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촌들 이름은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이 외가 쪽 하게 되면 정말 외가 쪽의 신세를 우리가 톡톡히 졌거든요.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함경도에 배치받다 보니까 어머니가 따라왔잖아요. 북한에서 배급을 줬다고는 하지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게 되면 배급으로 받는 건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식량 가지고 딸 6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늘 어머니는 저희 이모들한테 손을 내밀었었는데, 아버지네는 신유주라고 해서 저희랑 똑같은 배급제였고 이모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북한은 11월 초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1년 농사를 짓고 농장원들에게 분배를 주는데, 북한도 1년에 한 번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고향의 부모님들에게 인사도 시킬 겸 꼭 외갓집 들리게 되면 이모 네 분이 식량을 모아가지고 한 10대배낭씩 준비해서 저희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어머니가 국가에서 주는 쥐꼬리만한 배급에 그 식량을 보태가지고 저희를 키웠거든요. 이렇게 이모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컸는데, 그런 이모 외갓견을 하나도 적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조사하는 선생님이 그날 딱 조사하는데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아니, 북한군 특전사 하게 되면 웬만한 신분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 가고 또 의학대학도 진짜 머리 좋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친가 쪽 외가 쪽 하나도 못 적는 우대생 특전사 처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뒷장을 딱 보더니 선생님이 기함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장에서는 김일성 가계를 적는 건데요. 김일성 가계는 제가 중조부부터 시작해서 쫙 다 나열했어요. 김일성의 중조부 김웅우,
김일성의 할아버지 김보현, 그리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아버지 동생 김형건, 김일성의 어머니 광반석, 외할아버지 강도욱, 그리고 김일성의 동생 김철주, 김일성의 와이프 김정숙, 그 동생 처남이죠. 김기성. 김정숙은 언제 어떻게 중국에 갔었고 그 동생은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죽었고 이런 것까지 쫙 나열해가지고 그냥 아예 빼곡이 적어놓으니까 조사관님이 기함을 하셨어요. 어떻게 자기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고모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김일성의 족속은 요렇게 잘 아냐고. 이런 거는 기억 안 해도 된다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해야지. 이게 뭐냐고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래봬도 22살에 북한의 핵발갱이라고 하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사람이고 북한의 좋은 대학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상이 빨간 사람만 갑니다. 공부 잘해서 의대 간 게 아니라 구 국가에 충성했기 때문에 입당했었고 좋은 대학 갔다고 내가 말을 했잖아요. 더 나가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꼭대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기억 못할지언정 그 김부자 족속들을 기억하느라고 어느 만큼 노력했겠습니까? 진짜 국정원 선생님이 너무 기함해가지고 조사하다 이런 사람 처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 죽은 날짜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정말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진짜 그때만큼은 제 자신이 바보 같았었고요. 그런데 조사관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번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모르는데 내가 번을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어 말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사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 있냐고. 진짜 제가 바보 맞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뿌리를 모르면서 그 김씨 족속들은 중조부까지 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조사를 마치고 제가 자유의 방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조사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다 적었니? 그리고 너네 번은 아니? 그랬더니 간혹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그 사회에선 이렇게만 살아야 됐을까? 제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은 가족들하고 통화를 할 때 꼭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통화를 하게 되면 정작 또 쌀값이 얼마야? 올해는 또 김치를 어느 만큼 담갔냐? 겨울나이 준비는 했냐? 이런 걸 물어보다 보면 북한 2분 이상 통화를 하게 되면 또 감청돼가지고 내 형제들이 잡혀가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꼭 할아버지 할머니 내 번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게 잊어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님의 댓글을 달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제 번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문제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실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혜경TV와 좋은 시간 가졌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